실수하겠다고 자랑해. 360, 안돼. 65, 66 맞나? 365번 봅시다. 왜 서러서인지 모르겠어. 365번은 또 들어라. 듣고 또 들어라. 여기는 루트 5로 돼 있지. 다른 걸로 해봅시다. 다 똑같으니까 어차피. 루트 2, 루트 3, 루트 5, 루트 7, 뭐 루트 10 다 똑같아. 저는 이번에 루트 2로 한번 해볼게요. 루트 2가 뭐라고 증명하라 그냥.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근데 루트 왜 아니, 바꾼다 그러잖아요. 어차피 숫자 바꿔도 그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2로 바꾼 거야. 그리고 이 증명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좀 적어놓고 가자는 거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루트 2는 실수다. 이건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루트 2는 실수다. 그래서 루트 2는 무리수 아니면 유리수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유리수의 정의입니다. 유리수의 정의가 뭐죠? 유리수의 정의 분수. 분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다.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서로소인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다. 왜냐하면 정수분의 정수 나타낸 거를 최대한 약분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하분수 모양으로. 그래서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정수가 뭐가 된다? 서로소인 것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괜찮죠? 그 다음 또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2의 배수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누구도 2의 배수가 된다? n도 2의 배수가 된다. 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증명을 하러 가겠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귀류법 증명. 귀류법이 뭐라 그랬냐? 전 잘 모르겠어. 이거 시험에 엄청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작년에 우리 이 인근 8개 학교에서 나온 출제 빈도를 보면은 8개 학교 중에 한 6개 학교에서 출제했어요. 절반은 서술형으로, 절반은 이 박스 형태의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꼭 알아놔야 됩니다. 자, 귀류법이라는 거는 오류로 돌아가는 증명 방법이라 그랬고, 출발을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이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부정하는 거지.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 무리수가 아니다니까 유리수가 되겠네. 증명 시작합니다. 그러면 루트 2가 뭐라고 가정하자?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출발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귀류법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에 부정을 가정해서 출발한다고 얘기합니다. 부정을 가정하는 거야. 그리고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했으니까 이제 요성질 써야 되겠지. 어떻게 해야 되냐? 루트 2를 뭐 a분의 b라고 놓고 a, b는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쓸게요. 그냥 어차피 양수니까. 그쵸? 그리고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양변에 a 곱하고 정리해서 제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a 곱하고 제곱하면 2a 제곱은 뭐 되는 거니? b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거 가운데가 뭐다? 등호다. 푼 사람들은 뭐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뭘 써야 될지를 미리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외우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 그랬냐?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가지고 직접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 그러면 등호니까 좌변이 지금 무슨 수입니까? a가 어떤 자연수인지 모르겠지만 제곱한 다음에 앞에 2가 곱해졌어요. 좌변이 무슨 수가 됐냐? 짝수가 됐지. 좌변이 짝수니까 우변도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b제곱이 무슨 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짝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럼 b제곱이 짝수면 이제 이거 쓸 거야. b는 무슨 수가 되는 거니? b도 짝수가 되겠지? 그쵸?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연수의 분류 있었지? 자연수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홀수 짝수로 나눌 수 있었고 짝수는 어떤 식으로 쓰면 된다 그랬습니까? 짝수는 이렇게 2n 모양으로 쓸 수 있다 그랬죠. 옆에다 뭐 써주면 좋습니까? 얘는 자연수 이렇게. 그래서 이걸 뭐 한다? 최초에 나왔던 식에다가 대입한다 그랬습니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a 제곱은 얼마 됩니까? 2n 전체의 제곱이니까 4n 제곱이 되고 양변을 2로 나누면 a 제곱은 2n 제곱 이렇게 되죠. 방금 전에 아까 했던 요 개념을 또 써먹을 거야. 가운데 등호인데 우변이 무슨 수입니까? 짝수. 우변이 짝수니까 어디도 짝수, 좌변도 짝수. 그래서 a 제곱이 짝수가 될 거고 a 제곱이 짝수면 당연히 뭐도 짝수 되는 겁니까? a도 짝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a도 짝수. 이렇게 하면 활분응선 넘어갔죠. 이제 우리는 어느 사실에 주목을 할 거냐면은 b가 짝수였다는 사실과 a도 짝수였다는 사실에 주목을 할 겁니다. 둘 다 짝수면 뭐에 위반이 되는 겁니까? 어딨냐 여기. a, b가 서로서라는 말에 위반이 되죠. 왜냐하면 둘 다 짝수면은 공약수가 1하고 또 누가 존재하게 되니? 2가 존재하게 되잖아. 따라서 정리하면 a, b가 모두 짝수인 것은 모두 짝수라는 말은 a, b가 모두 짝수라는 말은 이렇게 씁니다. a, b가 모두 짝수인 것은 a, b가 서로서라는데 뭐가 된다? 에러가 나죠? 에러라고 쓸 수는 없고 우리는 모순이라고 적을 겁니다. 모순이다. 가운데 풀이는 논리적으로 하자가 결함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결과가 에러가 났죠. 결과가 에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증명에서 틀린 지점은 어디밖에 없다? 가정한 지점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지. 따라서 루트 2는 무슨 수가 된다? 무리수가 된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눈 감고 쓸 수 있어야 돼. 그냥 눈 감고 쓸 수 있어야 돼. 시험에 엄청 잘 나오기 때문에 외우는 게 아니고 뭐라고? 논리적으로 쌤처럼 착착착착착 집에 가서 혼자 힘으로 다시 한번 서술해 보라 그랬습니다. 쌤 루트 5인데요? 루트 5면 뭐 하면 되냐? 얘를 뭐로 바꾸면 되니? 5로 바꾸고 얘를 5로 바꾸고 5로 바꾸고 5로 바꾸고 이게 짝수가 아니고 뭘로 바뀌면 돼? 그렇지 5의 배수로 바뀌면 되고 얘도 5의 배수로 바뀌면 되고 이거 5n으로 놓고 이거 5n 제곱되고 여기는 25n 제곱되고 약분하면 여기 5되고 이것도 5의 배수가 되고 이것도 5의 배수가 되고 이것도 5의 배수가 되고 똑같이 풀이가 된다는 얘기죠. 괜찮죠? 할 수 있어야 돼.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됐지? 366 보자. 오늘 명제가 끝난다. 오늘 명제가 끝난다. 너네 다음 주 개학인가? 아니야? 다 다음 주야? 다음 주 아니에요? 네? 그렇지. 개념이 없구나.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라고? 수요일. 다음 주 화요일은 저거 아니야? 광복절. 광복절인데? 수요일. 어? 다음 주 화요일이 그치 광복절이잖아. 다음 주 수요일 날. 광복절은 어차피 너네가 쉬든 안 쉬든 상관이 없네. 쉬어야죠. 아니 학원 학원 우리는 월수반이니까 영화는 쉬겠죠? 몰라 확정 안 된 것 같은데. 루트 2가 무리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A와 B가 유리수다. A, B는 유리수다. 그럴 때 뭘 증명하라 그랬습니까? A 플러스 B 루트 2는 0이면 참고만 하세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A는 B는 모두 0이 돼야 된다를 증명하라. 역시 머리 이용해서 풀어보겠다. 귀율법으로 풀어보겠다. 어떻게 풀어보는 거니? 귀율법. 부정. 얘를 부정해야 되지.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 A 플러스 B 루트 2가 0 이면 이거는 A도 0이고 B도 0이라는 얘기잖아.
A도 0이고 B도 0이다의 부정은 뭡니까? 이거 좀 쉽게 얘기하면 A도 0이고 B도 0이다. A, B 모두 0이다의 부정은 둘 다 0이 아니었으면 큰일 난다. 조심하라 그랬어. A. 모두 0이다의 부정은 하나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A 플러스 B 루트 2는 0이면 A, B 둘 중 하나는 적어도 A, B 중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A, B 중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세 가지로 나누는 거거든.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때 풀이가 되게 쉬워요. 경우만 많아지는 거지.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겠지. 그쵸? 되지? 자 그럼 1번 봅시다. 1번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래. A가 0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B 루트 2가 0이 되는 거죠. 그치? 근데 B가 무슨 수였니? 0이 아닌 수였잖아. 우린 루트 2가 0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지. 0 아닌 숫자 두 개 곱했는데 얼마 돼버렸니? 0이 됐으니까 말이 안 되죠. 에러가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래. 그러면 B가 0이면 B 루트 2가 0으로 날아갈 거 아닙니까? 결론이 A는 0이 되겠네? 자체로 뭡니까? 모순이죠. 문제는 얘야. A, B가 둘 다 0이 아니면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는 넘겨서 마이너스 B 루트 2 모양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가능하지? 그리고 B가 무슨 수가 아니었냐면 B가 0이 아니었잖아. 뭐 할 거냐면 양변을 마이너스 B로 나눠버릴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얼마가 돼버리는 거냐? 루트 2가 되는 거네. 괜찮죠? 야, B하고 A가 뭐였냐면 둘 다 유리수였죠. 그럼 혹시 마이너스 B분의 A도 유리수가 되는 걸까? 얘도 유리수겠지. 마이너스의 유리수분의 유리수니까. 근데 우변은 무슨 수가 됐냐? 무리수가 됐잖아. 가운데 등호잖아. 유리수랑 무리수랑 같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역시 에러가 나는 거지. 따라서 부정을 가정했더니 이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에러가 나더라. 따라서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면 A, B 모두 0이 된다는 참이 됩니다. 이렇게 증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나와요. 근데 요거는 이런 논리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면 좋겠다 이거야. 논리적인 흐름. 나온다면은 거의 방금 전에 풀었던 365번 같은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365번은 시험 끝날 때까지 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된다. 툭 건드리면 그냥 다다다다다 나와요. 되죠? 367번 봅시다. 367. 명제 다 나가면 오늘 시간 좀 남을 건데. 시간 나가면 어떡하지? 오늘 숙제가 또 368에서 404 또 37개밖에 안 되네. 야, 숙제 너무 적다. 그치? 부정을 딱히 못하네? 자, A, B가 정수일 때 A, B가 정수랍니다. A, B가 정수일 때 뭐라 그랬냐면은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에 마이너스 b는 0이 정수회를 가진다. 정수회를 가진다. 그러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A, B 중 적어도 하나는 뭐다? 하나는 짝수이다.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이걸 뭐 해달라? 우리 보고 증명해달랍니다. 뭘로? 귀류법으로. 어떻게 출발해야 되니? 얘를 부정해야 되지. 부정을 가정해야 되겠네. 적어도 하나다의 짝수는 부정하면 뭐 되는 겁니까? A, B 둘 다 짝수가 아니다. A, B 모두 홀수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뭐 하시는 겁니까?
x제곱 증명하는 겁니다. x제곱 플러스 ax 빼기 b는 0이 정수회를 가질 때 a, b 모두 홀수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되겠죠. 홀수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출발해야 되겠죠. 괜찮지? 그러면 이게 이제 정수회 가진다 그랬으니까 정수회를 한번 써봅시다. 정수회 놓자. 정수회를 뭐라고 놓자? x 이퀄 알파라 두면 알파가 정수야. 그리고 이 방정식이 해란 얘기야. 그쵸? 그러면 알파는 짝수일 수도 있고요. 알파는 무슨 수일 수도 있습니까? 홀수일 수도 있죠. 그리고 뭐 할 거냐면 짝수와 홀수를 그대로 대입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냥 홀수 짝수 쓸게요. 그냥 홀수 짝수 쓸게요. 알파가 홀수일 때와 알파가 짝수일 때로 경우를 한번 나눠보자. 자, A, B 모두 무슨 수라 그랬니? 홀수라 그랬어. 그럼 알파가 홀수야. 알파를 뭐 하는 거니? 해니까 대입할 수 있겠죠. 대입하면 뭐 됩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빼기 B는 0이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알파도 홀수고 A도 B도 모두 홀수였기 때문에 얘도 홀수, 얘도 홀수, 얘도 홀수가 되는 거지. 맞냐? 말이 되냐? 홀수 더하기 홀수에다가 홀수 빼면 0이 될 수가 없죠. 에러 나죠? 아니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넘겨서 는 B 해서 홀수 제곱은 홀수잖아. 홀수 곱해서 홀수잖아. 홀수하고 홀수 더했는데 홀수가 나온 거니까 뭐가 나온다는 얘기지? 에러가 난다는 얘기지. 그쵸? 그래서 이게 에러가 난다. 알파가 짝수일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알파가 짝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번에는 짝수 제곱이니까 얘가 짝수가 되고요. 홀수에 짝수 곱해서 짝수 되고요. 얘는 홀수였지 않습니까? 짝수 두 개 더하면 홀수이다. 역시 뭐 되는 겁니까?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알파 정수회가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모두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이 가정은 틀렸다. 따라서 A, B 중 적어도 하나는 뭐가 돼야 된다?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괜찮지?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답안지에 적으려고 그러면 세월이지 시간이. 그래서 잘 안 내. 잘 안 내고 기껏해야 이 정도. 이 정도가 아니고 아까 전에 365번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오늘 숙제의 핵심은 뭐다? 365번이다. 그걸 혼자 힘으로 뭐 해보셔라? 증명해 보셔라. 해본 사람 집에서 혼자. 해본 사람 딱 백지 갖다 놓고 백지에다가 365번을 혼자 힘으로 쫙 증명하는 거야.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경지에 다다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작성할 때 중간에 멈추면 안 되고 쓱쓱쓱쓱쓱쓱쓱 끝 이렇게 될 정도로. 안 그러면 뭐가 모자란다고? 시간이 모자란다. 자 그러면 오늘 할 일은 뭐냐면 증명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근데 이 증명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대소관계 증명할 겁니다. 오늘 할 내용은 대소관계 증명할 거고요. 대소관계 증명. 무식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5하고 3 중에 누가 큽니까? 이걸 증명하는 거야. 할 수 있겠니? 쌤 5가 3보다 이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5가 큽니다. 이렇게 증명하면 안 돼요. 초딩식 증명이야. 이거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 이걸 오늘 할 거라는 거야. 별거 아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할 내용이 뭐냐면은 절대부등식. 이건 앞에서 이제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에 기반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 중에서 시험에 100% 나오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다룹니다.
이거 옛날에 배웠던 기억나니 혹시? 산술평균, 기하평균? 안 나? 그 다음에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 코시 부등식을 할 겁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플레임으로 쓸까? 슈바르츠다. 슈바르처 아니다. 슈바르처. 슈바르처는 누군지 아냐? 의자 아닌가요? 그치. 책을 너무 많이 읽는데? 슈바르처 몰라? 어? 슈바르처 모르니? 몰라? 슈바르트는 슈바르트? 슈베르트 아니냐? 슈베. 슈바르트도 있어? 슈바르트. 슈바르트. 슈베르트 유명한 노래가 뭐냐? 슈베르트. 유명한 노래요. 뭐가 있냐? 두 글자. 마왕. 마왕도 있고. 마왕 슈베르트 건가? 나 몰라. 나 음악 문외 아니야. 이거 있죠, 이거? 송어냐? 숭어냐? 송어 있지? 송어야, 숭어야? 송어지? 한 소절 부탁드리고. 옛날에는 이거 연주곡이야. 그래도 이브라고. 미친놈. 옛날에는 숭어라 그랬거든? 몰라? 물고기예요. 누가 봐도 물고기 아니야? 옛날에 숭어라 그랬는데 요새 송어라 그러더라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내가 말했잖아. 음악이 문외한이라고. 우리 때는 외우는 거야, 그냥. 슈베르트의 뭐뭐뭐뭐한 노래로 뭐 이렇게 나오면 그냥 얘를 뭐 하는 거야? 송어 적는 거야.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외우면 되죠. 슈베르트. 너 이거 모르냐? 유명한 얘기 있는데. 이렇게 외운 애가 외울 때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야. 맨 앞에 초성만 가지고 외운 거야. 그래서 이 시험 문제로 나왔어. 근데 얘가 공부해본 적이 별로 없어. 막 떠올려도 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얘 아는 게 누구밖에 없어? 베토벤밖에 없는 거야. 근데 초성 보고 해야 되잖아. 비읍. 이제 틀렸다는 얘기가 있어. 실하다잉. 자, 그러면 갑시다. 절대 우등식 말고 대수관계 증명하자. 대수관계 증명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교육과정에서 몇 가지를 배우냐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배웁니다. 두 가지가 99%. 1%는 언급만 할 테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 첫 번째는 뭐냐? A가 큽니까? B가 큽니까? 뭐 하면 되냐면요. 빼보면 돼요. 야, 또 왜? 비눗방울 아직 있는데. 뺐는데 양수래. 그럼 누가 크다는 얘기야? A가 크다는 얘기고 뺐는데 0이래. 같다. 둘이 같다는 얘기고 뺐는데 음수래. 뒤이렇게 크다는 거야. 이렇게 증명되는 거야. 그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 종민아. 5하고 2 중에 누가 크냐고 물어봤지. 증명 어떻게 하면 된다고? 5 빼기 2는 3인데 3이 0보다 크네요. 따라서 5는 2보다 큽니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개념이야. 대수관계 증명. 어렵지 않지? 앞에 귀류법 증명이나 대우를 이용한 명제 증명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왜? 그냥 빼기만 하면 알아서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괜찮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빼본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뺐는데 계산이 잘 안 돼. 예를 들면은 얼마로 해볼까? 루트 얼마로 해볼까? 82 더하기 루트 86하고 루트 83 더하기 루트 84 누가 큽니까? 이런 거. 이거 누가 크냐? 모르겠지. 이런 걸 증명할 때 하는 거야. 선생님 빼보면 되잖아요. 빼면은 뭐 답이 있니? 답이 없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 하는 거냐면 루트라든가 절대값 모양이 나오면 우리가 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정민아 어제 협곡 갔다 왔냐?
그거 어디 갔다 왔니? 어떻게 하지? 그 맨 처음에 입장하면 뭐라? 어떤 성우가 뭐라 그러잖아. 소환사예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 이거 왜 부는 줄 아냐? 종민아, 너 잠기라고 부는 거야, 임마. 이런 거 나오면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 하는 거냐면 제곱에서 뺍니다. 뭐라고? 제곱에서 뺀다. 대신에 이게 안 되네. 와, 이게 안 되네. 샀지? 원래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뒤로 갔지? 내가 이렇게 뒤꿈치를 탁 쳐가지고 잡으려고 그랬는데 네. 늙어서 안 돼, 늙어서. 옛날 같으면 다 됐는데. 그래, 종민아, 보고 깨라. 자, 나한테 가봐. 아유. 쌤, 어. 쌤을 맞춰서 등심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뭐라고? 쌤을 위해서 등심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깨라고 한 거야. 그 효과를 본 거야, 지금. 축구 잘해요. 어? 축구 잘해요. 내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안 해줬냐? 자, 봐봐.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 뭔 얘기했는데? 아니, 축구 얘기 하나밖에 안 해주잖아요. 그거 하나면 다 증명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는 동네 아재 축구. 아다리 아니에요. 뭐래? 그렇게 했냐? 했겠지. 6문제인데. 네, 카톡으로 보내잖아요. 하도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빼기 힘들 때는 뭐 한다? 제곱해서 빼가지고 대소관계를 따지면 됩니다. 좀 쉬운 걸로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했던 거 해보자. 루트 2 더하기 얼마 아까? 루트 5랑 루트 3 더하기 2 누가 큽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빼면 답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 근데 우리는 뭐 한 다음에 둘 다 먼저 양수라는 게 확인됐죠? 둘 다 양수라는 게 확인됐으니까 제곱한 다음에 빼겠다고요. 얘를 제곱하면 뭐 되는 겁니까? 7 더하기 2루트 10이 되죠. 얘는 제곱하면 얼마 돼요? 7 더하기 4루트 3이 되죠. 그러면 얘하고 얘 대소관계만 비교하면 되겠네. 얘는 루트 40이고 얘는 루트 그 누가 큰 거니? 40.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뭐 말인지? 괜찮죠? 책 펴발라. 그래서 두 번째는 이거고 여기까지가 99%. 여기는 뭐다? 참고만 하세요. 이걸 참고. 역시 양수일 때만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눠보면 됩니다. 나눠보면 돼요. 근데 이런 거죠. 나눴을 때 1보다 크냐, 1이냐, 1보다 작냐 이렇게 따지는 거겠지. 1보다 크면 누가 큰 거니? B가 큰 거일 거고 1이면 A, B 같은 것일 거고 1보다 작으면 분모가 큰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배울 내용은 1번과 2번이 주류다. 그리고 얘는 시험에 100%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뭐하지 않다고? 넓지 않아요. 넓지 않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뭐가 핵심이다? 집합 명제가 핵심이야. 그렇잖아. 도형의 이동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올까? 거의 안 나오겠죠? 적으면 2문제, 많아야 서너 문제. 그 이외에는 전부 집합 명제. 뒤에 이제 함수 조금 나올 것이고. 그래서 집합 명제 핵심인데 집합 명제 해보면 알겠지만 진도 금방금방 나가진다 이거지. 얘기하는 게 다 나옵니다. 그냥 100% 나온다 그러면 진짜 100% 나오는 거고요. 100% 나오니까 이거 기억 좀 하세요. 그래서 절대부등식 관련된 대소관계 증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절대부등식인데요. 절대부등식은 이거 좀 이따 문제 풀어보자. 어떻게 나오는지. 절대부등식은 별거 아닙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이런 게 절대부등식이에요. x가 실수일 때 x제곱이 0 이상이면 이런 게 절대부등식이에요. x가 어떤 실수이든지 간에 저게 항상 성립하지. 그냥 만들면 돼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뭐 이런 애들도 성립하겠네? 이런 애들? 뭐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그치? 막 만들면 되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절대 부등식이 있을 거라고.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절대 부등식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많이 쓰고요. 이거 많이 쓰죠? 이런 거. 언제 배웠던 거냐? 2차 부등식 때 배웠던 거지. 2차 부등식 때 했던 거잖아. 왜냐면 우리가 y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2차 함수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졌었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는지 간에 0보다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냐? 클 수밖에 없었잖아. 이런 애들이 절대 부등식이라는 얘기야. 괜찮죠? 뭐 이런 애들도 가능하고요. 위에랑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애들도. 얘는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 수식으로 하면 됩니다. 변수가 두 개니까. a 플러스 요 4분의 1b제곱 더하기 4분의 3b제곱으로 쪼개면은 2분의 1b 전체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b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기 때문에 역시 0 이상. 이런 식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 괜찮지? 되죠? 되니? 그럼 절대 부등식 중에 요 얘기는 나중에 할 거고요. 삼각 부등식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삼각 부등식은 교과서에는 삼각 부등식이라는 명칭은 안 나오는데요. 이 대소관계 증명에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몰라도 그냥 아까처럼 그 루트하고 절대값 이런 거 나오는 거거든. 보통 절대값 등장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하면 되냐면 제곱해가지고 빼시면 알아서 증명되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뭐 어렵게 출제 안 되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x, y가 실수일 때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항상 절대값 x 플러스로 아까 플러스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얘는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y보다. 이런 삼각 부등식이 있어요. x, y가 어떤 실수이든지 간에 이건 항상 성립한다. 직관적으로도 성립하는 거고요. 어렵게 안 나오니까 몰라도 상관은 없다. 우리 동네에서는 어렵게 출제 안 된다. 특히 여기 있는 학교에서는 거의 출제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남고 정도에서 학교에서 뭐 알려주고 낼 수는 있어도 우리 반에서는 몰라도 상관은 없다. 자, 그러면 절대 부등식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시다. 시험에 100% 나오는 거 이거 보자. 시험에 100% 나오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몇 년 동안 가르쳐봤게? 고등학생을 강사하면서 50년. 40년이면 1980년도부터 했다는 얘기야? 이 문제가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매 해마다 매 고등학교 어떤 고등학교를 가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유형별로 정리해서 왜 또 뜯어? 벽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어. 너 왜 뜯어? 사람 내가 죽여서 묻어놨어. 그러니까요. 하도 공부 안 해가지고. 공포영화를. 그 다음은 너야. 정현아, 그 다음은 너야. 진짜 너야. 왜 빨리 이사 가려고 하는지 알아? 언제랑 같이 그려줬어요. 저는 살짝 쟤는 좀 잡읍시다. 산술평균, 기하평균 하자. 오케이? 어디에? 아주 처음 물어봤는데 상냥하게 알려주세요. 상냥하게 알려주세요. 61페이지 펴면 됩니다. 개념 설명하는 거예요. 요 앞에까지 문제 풀어볼까? 몇 문제 없어, 근데. 실제로 있습니다. 맞아. 자, 368번 봅시다. 368번 방금 했던 건데 뭘 증명하래요? 실수 AB에 대하여 뭐라 그랬냐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B 이상임을 우리 보고 증명하랍니다. 증명하자. 대소관계 증명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니? 뺀다 그랬지. 굳이 제곱할 필요 없겠네. 얘는
왜냐면 루트나 절대값 모양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증명은 어디부터 출발하느냐? 빼는 걸로부터 증명한다. 빼는 걸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뺐어. 거의 대부분의 대소관계 증명은 어떤 성질을 제일 많이 쓰냐면요, 이 성질을 제일 많이 씁니다.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다. 거의 70% 이상이 이 성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거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 겁니다. 쌤 안 만들어지는데요. a 제곱하고 마이너스 ab 얘네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 만들겠다는 얘기지. 절반의 제곱 필요하니까 4분의 1b 제곱이 필요하죠. 그래서 b제곱을 4분의 1b 제곱과 4분의 3b 제곱으로 쪼갭니다. 그러면 앞에 세 놈은 a 빼기 2분의 1b의 제곱이 되고 뒤에 놈은 4분의 3b 제곱이 되겠네요. 뺐더니 실수 제곱의 4분의 3 곱하기 실수 제곱이므로 얘는 언제나 0 이상이 되겠죠. 근데 여기 뭐 증명은 여기서 바로 해주면 돼. 따라서 처음에 거 한 번 더 써주면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b 이상이다. 여기서 대소관계 증명할 때는 마지막에 뭐 해주는 습관을 항상 들여야 되냐면 요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 있잖아.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성립한다면 등호 성립 조건 써주는 거를 항상 습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했다가 감점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를 물어보면은 그 등호는 얘네가 0이 될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언제 0이 되느냐? 얘도 0이고 얘도 0일 때거든. 그럼 얘가 0 되려면 b가 얼마가 돼야 되니? 0. b가 0이면 a가 얼마가 돼야 되니? 0. 아, 그래서 이때 단 등호는 a 콜 b 콜 0일 때 성립이라는 요 등호 조건 등호 조건을 항상 써주는 걸 습관화하셔라. 그래서 가하고 나에 들어갈 말 뭔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늘 증명한다. 대소관계 증명 쫄지 마시라고요. 거의 이거 쓴다고요. 거의 이거 씁니다. 아니 70%는 아니고 99%예요. 대소관계 증명하면 거의 이거 쓰는 겁니다. 자, 해서 한 문제 풀었고요. 옆으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72번 있죠? 372번 해봅시다. 빼가지고 증명하는 거 했으니까 이제 뭐 하겠니? 절대값 등장했네. 뺄 수가 없으므로 뭐 해야 된다? 제곱에서 빼야 된다는 거야.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 아까 적어줬던 삼각 부등식이에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크거나 같답니다.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 이걸 우리 보고 증명하시오 라고 했네요. 조심할 거는 제곱해서 증명할 때는 항상 뭐 해야 된다고? 좌변, 우변이 모두 양수라는 걸 감안한 다음에 제곱해야 돼. 안 그러면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거든. 아니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 이러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제곱해서 비교할 때는 뭘 얘기해줘야 된다? 양변 모두 양수인 걸 한번 확인해 줘야 돼. 예를 들면은 이 문제 말고요. 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건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바꿔볼까? 이렇게 이런 걸 증명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절대값이네요? 양면 제곱해서 증명합니다. 그러면 틀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변이 양수일 때와 양수 아닌 때로 경우를 나눠야 되거든. 거기까지는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고 지금은 일단 좌변, 우변 모두 양수인 게 확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겠다? 제곱한 다음에 빼겠다. 대신에 제곱한 다음에 뺐을 때 뭔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절대값 x의 제곱은 x제곱과 같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는 절대값 xy와 같다. 직관적으로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값 x는 당연히 그냥 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언제 같니? x가 0 이상이면 같고 x가 음수면 커지겠지.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가 역시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한 번 더 증명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야. 이건 우리의 기본적인 그냥 구구단 수준의 내용이라는 거지. 오케이? 이런 건 좀 적어놔.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이런 건 좀 적어놓으세요. 종민아, 자는 거 아니지? 저 다 적었어. 빗방울을 날려. 왜? 방금 좀 웃겼어요. 어? 방금 좀 웃겼어요. 내가 너 웃기려고 한 거 아니야? 78점. 정리. 자, 제곱한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에서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을 빼자. 그러면 절대값의 제곱,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될 거고요. 플러스 2배의 절대값 a, 절대값 b는 절대값 a, b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거기서 누굴 뺀다고요? 이거 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 빼는 거랑 똑같다 그랬잖아. 이거.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a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다 날아가겠네. 이렇게. 남는 거 뭐만 남습니까? 2로 묶으면 절대값 ab 마이너스 ab가 돼서요. 이제 마지막에 이거 쓰는 거지. 0 이상. 따라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 더하기 b와 비교했을 때 그거랑 같다. 마지막에 뭐 적어주면 좋다고? 등호 성립 조건을 적어주면 좋다고. 얘가 0이 될 때는 얘가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얘가 등호가 성립할 때거든. 자, 그러면 요게 언제 0이 됩니까? 를 물어보면은 AB가 양수일 때. 맞아? 혹은 AB가 얼마일 때? 0일 때. 따라서 단 등호는 AB가 0 이상일 때 성립이라고 적어주시면 완벽한 증명이 된다. 증명 완료는 두 줄로 땡땡. 이게 증명 끝이 난 뜻이야. 왜 이렇게 에어컨이 빵빵하지가 않냐? 며칠 전에 에어컨 고장나가지고 AS 불렀더니 한참 뒤에 오겠대요. 아, 지금 앞에 우리 고양이 다 쓰러져 있고. 근데 다행히 왔어, 금요일날. 여기에요. 어? 여기. 내가 고쳤어, 그래서. 아, 여기냐고? 네. 내가 숙시간이 아니구나. 동민아! 오늘 해자인데요, 좀. 어? 많이 풀려. 잘 때마다 이제 뿌리는 거야, 잘 때마다. 이런 거 값어치가 있어, 이게. 됐냐? 자, 됐으면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 뭔데? 산술평균, 기하평균.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보자. 네. 산술평균, 기하평균 한번 해보자. 그 좀 더 정확한 제목은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대소관계입니다. 또 대소관계네. 그럼 여러분들이 산술평균은 뭔지 알아야 되고, 역시 뭐도 알아야 되니까 기하평균도 뭔지 알아야 되죠. 그쵸? 산술평균은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평균이에요. 국어가 70점, 수학이 80점이면 국어, 수학 두 과목의 평균은 70하고 80점 더한다고 얼마로 나누면 되니? 2로 나누는데 왜 2로 나누지? 두 과목이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양수 조건만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양수인 숫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두 숫자의 평균은 뭐가 되겠니? 산술평균은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요게 산술평균이 되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평균이니까 괜찮지? 근데 기하평균은 너네가 처음 들어봤지? 언제 쓰는지도 모르지? 그쵸? 요거 간단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지금 설명하는 건 몰라도 되는데요. 들어놓으면 언젠간 써먹을 때가 있다. 나중에 대학 가서 써먹든가 동생 가르쳐 줄 때 써먹든가. 까먹지 않아. 기하평균은 이제 이거 비율에 관련된 평균 낼 때 항상 쓰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자양동에 인구를 조사한 거야. 언제 인구를 조사한 거냐면 1960년도와 1970년도와 1980년도에 자양동 인구를 조사한 거야. 1960년도 자양동 인구를 조사했더니 10,000명밖에 안 나왔어. 10,000명. 단위는 만입니다. 단위 만. 왜 10,000명밖에 없을까? 너무 적은데? 시대적 배경을 봐.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냐? 1960년대요? 도시에 사람이 없을 때야? 지금보다는 없겠죠. 전쟁. 그렇지. 자식. 전쟁 끝나고 7년밖에 안 지났잖아. 저를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사람도 많이 죽었을 것이고 완전 아수라장이겠지. 그래서 10,000명밖에 없어. 근데 1970년대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 베이비 붐 세대라 그러죠? 80,000명으로 점프한 거야. 10,000명에서 70,000명으로 늘어나 버렸네. 많이 출산도 일어났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많이 유입이 됐겠지. 여기가 이제 수도권 지역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경제 성장률이 빵 터져가지고 16만 명이 됩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팩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주는 거야 지금. 그랬을 때 우리는 10년 단위로 인구를 조사했을 때 어디에 주목할 거냐면은 인구가 몇 배만큼 늘었는지, 뭐라고? 몇 배만큼 늘었는지 비율, 배율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첫 10년 동안 몇 배 증가했죠? 8배 증가했죠? 그 다음 10년 동안은 2배 증가했죠? 그러면 20년 동안 8배, 2배 증가했으면 이 8배와 2배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자는 겁니다. 선생님,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됩니다. 얘네들은 평균적으로 5배 증가했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5배 증가했다고 얘기하면 여기서 5배, 5배 했을 때 같은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5배 증가하면 5만 나오고 5배 증가하면 25만 나와야 되거든. 다른 수치가 나와버리잖아. 뭔가 잘못 평균을 적용시켰다는 얘기지. 그럼 어떤 평균을 적용시켜야 되냐면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비율이나 배율에 대한 정확한 평균이 계산되더라라는 겁니다. 해서 제대로 된 평균 계산하려면요 8과 2를 곱한 다음에 뭐 하시면 된다? 루트 씌우면 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4배 증가했다고 얘기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4배 증가해보면 16 나오죠. 1 곱하기 4는 4, 4 곱하기 4는 16. 종민아, 오늘은 너냐? 방학 때 이게 문제지. 밤늦게까지 안 자는 게 아니죠. 막 해가 셀 때까지 그냥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안 자는 거지. 그리고 아차 잠깐 잤다가 뭐 하는 거야? 한 서너 시간 혹은 2-3시간 자고 혹은 그냥 밤새고 오는 거지. 얘는 상태 보니까 일찍 일어났어. 일찍 일어났다고?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저거는 4시간 이상 잔 사람의 얼굴이 아닌데? 저 8시간 잤는데. 8시간 잤는데 저렇게 자는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거 비하해. 인식도 많이 자는 사람한테 사실 많이. 야,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면은 방학 때 8시간 자면은 정말 많이 잔 거야. 그치? 많은 사람이 학교에서 잘. 잠 많으면 어쩔 수 없지 뭐. 대신에 잠 많은 사람들은 집중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 집중해야 돼. 안 그러면은 뻔하잖아 결과. 자, 이거 증명해보자. 이거 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늘 크거나 같습니다. 뭐라고?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늘 크거나 같다. 이걸 지금부터 우리가 증명하고 그 의의를 살펴보고 실전에서 써먹을 겁니다. 증명 한번 해봅시다. 증명 어떻게 한다 그랬니? 증명 네. 빼본다 그랬습니다. 선생님 루트 있는데요. 보통 루트 있으면 잘 안 빼지는데 얘는 특수한 케이스로서 빼도 증명이 됩니다. 뺀다. 뭘로 통분할까요? 2로 통분하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에 뭐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2 루트 ab가 되겠죠. 됐니? 이 상태에서 a가 양수니까 a 대신에 루트 a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b 대신에 루트 b의 제곱으로도 쓸 수 있겠죠. 분자 모양 많이 봤던 거지. 어떤 모양이냐? 완전 제곱식이네. 그래서 얘는 2분의 뭐 되는 겁니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돼서 0보다 늘 크거나 같아지겠죠. 따라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증명되네. 항상 마지막에 뭐 적어주는 습관 들여야 된다고? 등호 조건. 얘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가 0될 때네요. 그럼 얘는 언제 0됩니까?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을 때. 루트 a와 루트 b가 같으려면 a하고 b가 뭐 할 때? 같을 때.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등호 성립 조건은 a와 b가 뭐 할 때?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혼자 힘으로 해내실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증명을 내는 건 아닐 거고 이건 왜 나오는 걸까? 그럼 이제 어디로 다시 돌아가냐면요. 이 모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증명이 나올 확률은 희박해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럼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활용 문제가 나오는 거지. 활용은 뭐냐? 이거 이제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자, 여기는 두 숫자의 곱의 모양이고 여기 두 숫자의 뭡니까? 합의 모양이죠. 그러면 합의 모양, 곱의 모양 각각의 변수라고 생각했을 때 변수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지금. a와 b가 변수인 게 아니라 a 더하기 b가 하나의 변수고 ab가 하나의 변수인 거야. 만약에 합 또는 곱 둘 중에 하나의 값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숫자라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a가 얼마나 그럴까? a가 양수일 때 여기 a 더하기 뭐 a분의 4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숫자가 주어집니다. 합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얘랑 곱하면 얼마인지 알지? 곱하면 얼마야? 4잖아. 그럴 때 이걸 우리한테 물어본다는 얘기야. 이런 케이스가 바로 뭐냐면은 두 숫자에 뭐를 할 때, 곱을 할 때, 좀 어려운 말로 곱의 값이 일정할 때. 곱의 값이 일정하면 우변이 뭐가 돼버립니까? 숫자가 돼버리죠. 좌변은 요게 고스란히 남아가지고 얘네들의 범위를 구할 수 있고 얘네 범위 구할 수 있으면 최소값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이 적는 게 별 의미는 없는데 너네 한번 읽어보면서 되새겨보란 얘기야. 곱의 값이 일정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합의 모양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기 때문에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고요. 반대로 합의 값이 일정할 때 얘가 숫자로 나오면 얘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그때 곱의 대값을 구할 수 있는 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곱의 값이 일정하네? 그러니까 합의 값의 최소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걸 써주면 되는 거죠. 어떻게? 산술평균이 크거나 같습니다. 기하평균보다. 됐어요? 이렇게 쓰면 이것도 시간이 아까워. 우리는 어떻게 외울 거냐면 여기다가 양변에 얼마 곱한 거? 2를 미리 곱한 모양으로 외우자. 그냥 앞으로 어떻게 외울 거라고?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요 모양으로 외울 거다. 어떻게 외우면 되느냐? 두 숫자의 합은 곱하고 루트 씌우고 2배 해서 오라니. 쳤다 합시다. 쳤다 하자고.